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석박통합과정 이지윤입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던 과제에서 안정감 및 호감이라는 감성에 대한 정량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세타, 알파, 베타 밴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었기 때문에 해당 세 가지 밴드가 감성과 관련된 다른 연구에서는 어떤 기여를 하였고 감성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논문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부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저널의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588이고 558이고 Behavioral Science 분야에서 Q1, Neuroscience 분야에서 Q3에 위치합니다. 이 논문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감성과 긍정적인 감성에 따른 세타, 알파, 베타 밴드의 어시메트리 특징을 확인하고 어시메트리와 미들라인 파워 특징을 사용해서 2클래스 및 4클래스 분류를 시도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연구를 위해 진행한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험자는 감성 상태의 리셋을 위해서 화면에서 1이 나타나는 경우 버튼을 누르고 9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는 고, 노고 테스트를 60초간 진행한 후에 이후 이시 태스크를 각각 40초씩 진행합니다. 이후 긍정적인 감성에 해당하는 어뮤즈먼트, 텐더니스, 부정적인 감성에 해당하는 앵거, 피어 중 하나의 필름 클립이 랜덤하게 재생되고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트라이얼로 피험자별로 4번의 트라이얼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에 참여한 인원은 33명이고 EEG 채널은 국제 1020 시스템에 따라 32개의 채널이 부착되었습니다. 더하여 안전도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EOG 전극 부착도 진행되었습니다. 수집한 뇌파에 대한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샘플링 레이트인 1000Hz에서 500Hz로의 다운 샘플링, 그리고 EOG 아티팩트의 노이즈 제거, 그리고 1에서 35Hz에 해당하는 밴드 패스 필터링을 적용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시메트릭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레프트 마스토이드와 라이트 마스토이드를 사용하여 리레퍼런싱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처리가 진행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세타, 알파, 베타 밴드별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도출하였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에 대한 이진 분류, 각 4가지 감성에 대해서 분류하는 푸클래스 분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모델은 SBM 모델이고 리브 1 서브젝트 아웃 서브젝트 인디펜던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은 33명의 모든 피험자의 트라이얼을 분류해 사용할 때 테스트 셋으로는 한 피험자의 4가지 트라이얼 모두가 해당되게끔 해서 모든 피험자가 한 번씩 테스트 셋에 해당되도록 33번 반복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 추출한 피처로는 우측 전극의 PST 값에서 좌측 전극의 PST 값을 빼준 어시메트리 파워 피처와 채널별로 3가지 밴드에 대해 도출한 PST 값이 피처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결과는 각 감성별 세타와 알파에 해당하는 프론탈 어시메트리 파워 값을 정리한 테이블입니다. 세타 밴드의 FP1과 FP2의 결과 중 FP2의 파워 값이 파지티브 이모션과 네거티브 이모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좌측 전극 및 우측 전극에 대한 결과 같은 경우에 네거티브 이모션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앞의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파지티브 및 네거티브 감성에 대한 세타 및 알파 밴드의 어시메트리 파워를 비교해보면 세타 및 알파 대역 공통으로 좌방구보다 우방구의 파워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파지티브한 경우가 네거티브한 경우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파워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리절트입니다. 사용한 피처별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표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때 사용한 피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75개의 피처라고 표기해 놓은 피처는 세타, 알파, 베타 밴드에 대한 주파수 파워 값을 미드라인 일렉트로드를 제외한 25개의 전극에서 도출한 75개의 피처를 말하고 15개의 뉴 미드라인 피처는 5개의 미드라인에 해당하는 전극에 대한 3가지 밴드별 주파수 파워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가지 어시메트리 피처는 세타의 FP1과 FP2의 어시메트리 값, 그리고 F3와 F4 전극에 대한 어시메트리 값과 알파 대역의 FP1, FP2, 그리고 알파 대역의 F3, F4 어시메트리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가지의 뉴 피처는
앞서 설명드렸던 15개의 미드라인 피처 값과 4개의 어시메트리 피처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전 채널에 대한 3가지 주파수의 파워값과 어시메트리 피처를 모두 사용한 결과가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타, 알파, 베타에 대한 주파수 파워 및 어시메트리 피처가 감성별로 차이를 보이는 주파수 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세타 및 알파 밴드에 대한 4가지 감성별 평균 주파수 파워를 나타냈던 테이블에서는 따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경우를 표기를 해놓지 않고 글로만 언급되어 있어서 글을 읽으면서 해당 테이블 속 파워값을 비교해가면서 읽기에는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유러피안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저널의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386이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3에 위치합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인 이미지 및 단어를 보는 경우와 뉴트럴한 이미지 및 단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세타 파워 변화를 확인한 논문입니다. 논문에서 연구를 위해 진행한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험자는 1초가량 픽세이션 화면을 본 후에 3초가량 어떤 태도로 그림 및 단어 자극을 받아들일지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 피험자가 자극에 대해 취해야 할 하나의 태도가 제시되는데 디스턴싱은 논문에서 피험자에게 자극과 본인이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도록 하라고 설명했다고 하였고 어텐드일 경우 제시되는 자극을 주의 깊고 면밀히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극 이후에는 간단한 감성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하나의 트라이얼로 총 320번 진행하게 됩니다. 320개의 자극은 각각 160개의 단어 및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 뉴트럴 및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개수는 80개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30명이고 국제 1020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60개의 채널을 부착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처리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1000Hz였던 샘플링 레이트를 250Hz로 다운 샘플링해 주었고 0.05Hz에 대해서 로우 패스, 하이 패스 필터를 각각 적용해 주었으며 ICA 기법을 사용해서 EOG 및 EMG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1에서 35Hz의 밴드 패스 필터링을 적용해 주었고 피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노이즈를 보였던 AF7, AF8, F7, F8 4가지 채널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볼트 이상의 앰플리튜드를 가지는 트라이얼의 경우에는 노이즈 트라이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에폭으로는 자극이 제시되기 전 3초, 자극이 제시된 구간인 1초를 에폭해 주었습니다. 전처리를 마친 데이터는 베이스라인을 자극을 받기 3초에서 1초 전으로 설정하고 주파수 밴드 대역은 2에서 30Hz로 설정하여 타임 프리퀀시 애널리시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절트입니다. 피규어 A 타임 프리퀀시 픽처는 네거티브한 그림을 자극으로 받았던 경우의 타임 프리퀀시 값에서 뉴트럴한 그림을 자극으로 받았던 경우를 빼준 경우이고 피규어 B의 경우의 타임 프리퀀시 피처는 그림을 자극으로 받았던 경우에서 피험자가 지시받았던 태도가 어텐드였던 경우에서 디스턴싱이었던 경우의 값을 빼준 경우이고 피규어 C의 타임 프리퀀시 피처는 부정적인 단어를 자극으로 받았던 경우에서 뉴트럴한 단어를 자극으로 받았던 경우를 빼준 경우에 해당하는 피규어입니다. 피규어 A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을 자극으로서 제시받았던 경우에 부정적인 그림을 자극으로 받았을 때의 베타 밴드에서의 파워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피규어 B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텐션 컨디션의 경우에 세타 대역의 파워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단어를 볼 때보다 뉴트럴한 단어를 보는 경우에 세타 대역의 파워가 더욱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며 아쉬웠던 점은 피험자의 태도에 대해서 어텐드 및 디스턴싱을 지시하였는데 단어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그림 자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결과를 확인해서 아쉬웠고 F 베이스라인을 자극을 제시받기 전 3초에서 1초 전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